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0월 9일 한글날 오후입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판도라 상자가 하나둘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19건의 녹취록 한 건 한 건 계속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재창이라고 위례신도시 때 유동규한테 3억을 주었다는 정재창이 막상 3억을 주고 나중에 보니 유동규가 크게 한탕 해먹는 것을 보니 배가 아팠죠. 유동규를 협박한 겁니다. 150억 내놔라. 그래서 이 150억을 갖다가 남욱과 정영학이 각 60억씩 내고 아마 30억을 갖다가 김만배에게 너도 좀 부담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김만배는 야, 이 사람들아, 자네 남욱이나 자네 정영학은 위례 신도시 할 때 그때 가서 한탕 60배 이상 해먹지 않았느냐. 나는 그때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걸 왜 내가 내느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영학, 남욱 이 사람들은 야, 그 천화동인 1호가 가장 화천대유부터 시작해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8개가 이리저리 뜯어먹는데 천화동인 1호가 가장 많은 1208억의 배당금을 받지 않았느냐. 가장 크게 벌었으면 좀 내놓는 것도 뭐 같은 동업자끼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지니 김만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아, 1호 배당금 절반, 즉 1208억 원의 절반인 604억 원은 그분 것이잖아. 그 너희들도 잘 알지 않니? 그분 것이잖아. 당신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물론 그 녹취록에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짐작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한 두 사람으로 압축돼 버리네요. 그 얘기하니까. 이야, 그분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학번으로 따지면 81학번입니다. 성균관대. 그러니까 이 김만배다, 정영학이다, 남욱이다 있는데 김만배 81학번. 그러니까 대략 한 62년생쯤 되는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존칭을 붙일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혹시 이재명 지사가 아닐까? 근데 이재명 지사는 물론 계급은 높아서 경기도 지사지만은 그 당시 이제 이 이야기 날 때 경기도 지사입니다. 2019년 얘기니까. 그러나 연배로 봤을 땐 김만배보다 한 서너 살 아래예요. 서너 살 아래인 사람한테 과연 그분이라고 얘기했을까? 물론 얘기할 수도 있지. 남욱이나 정영학에 비해서는 또 보면 이재명 씨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김만배와 이재명이 그렇게 가까운, 그러니까 서로 흉어물 없이 트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입니까? 2014년인가 그 재선했을 때 그 보면 머니투데이에서 하나 크게 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재선한 이재명 성남시장. 그러니 그분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 혹시 법조 출입기자를 오래 한 성균관대학교 81학번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입니다. 혹시라도 이해찬 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천화동인 1호 이 대표가 이한성 씨예요. 이한성 씨도 물론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이한성 씨는 누구냐니까 이화영 전 의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 부지사 이화영 씨가 국회의원 할 때
이한성 씨는 같은 연배입니다만은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씨는 정치판에 있는 사람 다 알다시피 이해찬 전 대표가 일찌감치 이재명을 갖다가 일단 이게 내가 몰빵 모두 걸기 할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최측근인 이화영을 갖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평화 부지사로 보낸 겁니다. 정무부지사죠. 그러니 얼뜻 보니까 봐라 이상하다. 이해찬의 최측근이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고 이화영하고 대학교 때부터 이거 하면서 같이 국회의원 비서생활 하다가 이화영이 국회의원 되는 통에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했던 이한성 씨가 천화동인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천화동인 1호는 아시다시피 2016년까지는 화천대유가 100% 출자했습니다. 즉 화천대유는 김만배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그 화천대유가 천화동인 1호에 2016년까지는 100%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직 공개를 하고 2017년부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데 묘하게도 화천대유가 100% 천화동인에 출자했던 2016년까지는 공개했었는데 그 지분 관계를 2017년부터는 비공개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표가 이한성 대표, 즉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이자 이해찬, 지금 보면 이재명에게 모두 걸게 하고 있는, 올인하고 있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골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씨가 부지사로 가고 또 그 언저리에 이화영 씨의 의원 시절에 보좌관이었던, 그리고 대학교 시절부터 같이 운동권으로서 어시아어시아 했던 같은 대학교 이한성 씨가 대표. 근데 이한성 씨는 이미 어제 그제부터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것은 이한성은 말만 천화동인 1호 대표이지 이른바 실소유주는 전혀 아니다. 근데 계속 이 김만배는 자기가 실소유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는. 화천대유 쪽에서는 천화동인 1호는 실소유는 김만배 거다. 김만배가 화천대유가 천화동인. 그러니까 결국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는 김만배다. 김만배는 지금 천화동인에서 그러면 1208억을 갖다 배당을 받았고 또 화천대유에서 얼마입니까? 577억을 받았고 얼마야? 1700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1800억을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김만배가 정신이 돌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내 것도 아닌데 내 거라고 계속 주장하는 건 수상쩍은 겁니다. 왜? 자기가 어마어마한 중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화천대유도 내 거고 화천대유에서 출자한 천화동인, 그것도 천화동인이고 내 실소유주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소유자인 그분을 갖다가 은폐하고 그분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내가 흔한 얘기를 뒤집어 쓰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만배는 또 문제가 되는 거 있죠. 본인이 화천대유가 570 몇 억을 갖다 벌었는데 557억을 벌었는데 화천대유로부터 100% 자기가 출자한 회사인 화천대유로부터 473억을 갖다 빌리는 걸로 해서 그게 대부분 이제 비자금 만들 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 473억 원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올 4월 달에 FIU 즉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니까 83억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지금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자,
이 83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 계속 목이 죄오니까 영수증 처리하기 어려운 돈을 갚는 데 썼다. 참 나름 보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조 출입을 좀 했다고 어떻게든지 안 걸리려고 이리저리 보면 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김만배 입장에서는 지금 양쪽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정영학 이게 땅 터지면서 김만배 녹취록에 나와버린 겁니다. 지금 김만배가 473억 중에 빈 83억은 영수증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빚을 갚는데 썼다라고 옹색하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남욱과 정영학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1호 배당금 그 절반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분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즉 1208억 원의 절반인 604억 원은 그분의 것이다. 자,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직감적으로 이재명이다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재명이 요즘 하는 걸로 봐서 처음부터 막 과도하게 과민하게 막 반응하는 걸로 봐서는 좀 구린데도 있다 싶다. 그러다가 또 어제는 그런 얘기했죠. 경기도가 성남시에다가 이른바 권고를 했습니다. 저 민간으로 가는 거 다 중단하고 다 환수하자. 어떻게 했느냐? 물론 성남시가 할 리가 만무하죠. 지금 은수미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실제 이재명 씨의 이야기대로 하면 김만배니 남욱이니 정영학이니 유동균이 뭐 뜯어먹은 거지만 이리저리 걸쳐있는 사람들 다 먹은 거 개 내야 되거든요. 물론 그럴 실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으름장 놓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만약에 이재명 씨가 거기 만약에 그분이라면 저는 그분이 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몇백억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실소유주는 이재명일 수도 있고 또 이해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김만배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자기 것이면 자기는 화천대유에서 거의 1100 몇 배를 갖다가 투앙 먹었고 그 다음에 천화동인 1호에서는 또 방 1208억을 먹었고 도리어 1800억을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많이 자셔갖고 무슨 배탈이 어떻게 나갔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나름 보니까 지금 김만배나 이재명이나 누군가 실제 실소유자 여기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지금 남욱은 좀 미국으로 튀고 없는 상태고 뭐 이런 상태인데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재명 드디어 오늘은 이제 정신이 혼미한 탓인지 민간 업체에게 과다하게 수익이 돌아간 것은 자기가 설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탓에 집값이 뻥 뛰어서 수익이 돌아갔으니 그 책임을 문재인에게 물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거의 이재명 씨가 거의 막 가는 겁니다. 막 가는 건데 원래 그런 거 있죠. 막판에 막 가는 이 궁지로 몰린 쥐가 무서운 법입니다. 쥐도 궁지에 몰려서 궁박한 상황에 들어가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처음에는 뭐 쿠킹 게이트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문제는 팩트가 아니라 자기 혼자 소설을 써서 마구 주워 제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정영학 회계사가 나는 중간에 심부름만 하고 조금 얻어먹은 것에 불과한데 실제 주역들은 너인데 내가 왜 주범으로 몰려서 내가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몇십 년 내가 징역을 살아야 되느냐 라고 검찰에 자수한 거죠. 사실은 검찰 지금 보면 검찰도 이른바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경찰이 전격적으로 유동규가 버렸다는 그 핸드폰을 갖다 딱 하루 만에 수사 착수 하루 만에 찾음으로써 검찰에 경고한 거죠. 검찰 괜히 어물쩍하게
덮으려 했다가는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검찰을 갖다가 확 누르고 이제 우리가 울뚝 올라설 수 있는 기회니까 너희도 똑바로 정신 차려라 경고하는 겁니다. 어쨌든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이 1208억인데 그 절반이 바로 604억이 그분 것이다 라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의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인지, 과연 그분은 604억의 주인공, 그분은 누구인지, 그분은 곧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